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게 합법이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공개적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떠들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가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죠. 당신은 월급에서 20% 픽 떼이는데 억만장자들은 당당하게 세금 안 낸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어떤 회사들은 탈세로 감옥에 가는데 이 부자들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거든요. 불법적인 방법을 탈세라고 부르고 합법적인 방법을 절세라고 부릅니다. 같은 결과지만 하나는 감옥행이고 하나는 똑똑한 재정관리로 칭찬받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부자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탈세부터 살펴볼게요. 탈세는 정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을 숨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벌었다고 신고하거나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범죄고 걸리면 벌금은 물론이고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탈세 방법 중 하나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가 영희에게 집을 8억 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보통 부동산 거래세가 10%라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민수와 영희가 짜고 거래 금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민수가 8억 원을 받지만 서류상으로는 5억 원으로 적어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두 사람은 3천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물론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국세청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다가 엄청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돈을 숨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스위스 은행이 이런 용도로 아주 유명했어요.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로 유명했는데 다른 나라 정부가 계좌 정보를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겼죠. 미국 사람 톰이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톰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스위스 은행 계좌로 옮겨버립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돈의 존재조차 모르니까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스위스도 이제는 다른 나라와 계좌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법을 쓰다가는 바로 걸려서 큰일 나죠. 세 번째는 가짜 경비 처리입니다. 이건 좀 교묘한데요.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을 키우라고 사업 경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수진이가 피자 가게를 운영해서 1억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세율이 20%면 원래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정부는 사업 경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수진이가 가게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쓰면 남은 7천만 원에만 20%를 매겨서 1,4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진이가 실제로는 인테리어에 3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3천만 원 썼다고 영수증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1,400만 원만 내고 실제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만 쓰니까 1,700만 원만 지출하게 되죠. 정직하게 3천만 원을 다 썼다면 세금 1,400만 원에 인테리어 3천만 원 해서 4,4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거짓말로 2,700만 원을 아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불법이고 영수증 조작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리하면 탈세는 거짓말과 사기로 세금을 피하는 거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걸리면 원래 낼 세금의 몇 배를 물어야 하고 감옥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쓰는 절세 전략이에요. 절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복잡한 방법들이죠. 부자들은 비싼 세무사와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피지배 외국 법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케이만 제도나 버뮤다 같은 곳은 법인세가 0%거든요. 실제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방법으로 엄청난 세금을 아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4조 원의 세금을 안 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애플은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죠. 아일랜드는 회사의 경영진이 어디 있느냐로 세금을 매기는데 미국은 회사가 어디서 설립됐느냐로 세금을 매깁니다. 애플은 이 차이를 이용했어요. 회사는 아일랜드에 설립했지만 경영진은 미국에 뒀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회사니까 미국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미국에 있으니까 아일랜드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엄청나게 교묘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전 가격 조작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데 회사가 자기 자회사끼리 거래할 때 가격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수가 한국에서 신발 회사를 운영하는데 1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봅시다. 한국의 법인 세율이 25%라면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철수는 K만 제도의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신발 브랜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K만 제도 자회사로 넘겨버려요. 이제 한국 회사가 신발을 팔 때마다 K만 제도 자회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철수는 1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K만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남은 돈은 2천만 원뿐이고 여기에 25%를 매기면 5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K만 제도는 법인세가 0%니까 8천만 원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수는 500만 원만 세금으로 내고 9,5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원래 내야 할 2,500만 원에 비하면 2천만 원을 아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K만 제도에 있는 8천만 원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돈을 해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세율이 낮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18년에 법인 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돈을 미국으로 가져왔어요. 철수도 만약 한국 세율이 15%로 낮아지면 그때 8천만 원을 가져오면서 1,2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 원래 2,500만 원 내야 했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1,300만 원을 아낀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당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신이 있죠. 이 사람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 자기 비서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소득의 종류에 있습니다. 월급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세율이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주식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세율이 15%밖에 안 돼요.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려고 일부러 세율을 낮게 만든 거거든요. 버핏은 월급을 거의 안 받고 대신 자기가 가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을 벌어도 15%만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반면에 버핏의 비서는 월급으로 1억 원을 받으면 25% 세금을 내야 하니까 버핏보다 세율이 높은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탈세는 거짓말과 사기로 세금을 피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돈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경비를 부풀리는 것들이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걸리면 원래 세금의 몇 배를 물어야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절세는 법의 허점이나 정부가 만든 혜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이전 가격 조작, 배당금 활용 등 방법들이 여기 속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세금 유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데 돈을 넣으면 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해요. 또 부동산 투자할 때 쓰는 70-30일 교환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집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바로 다른 집을 사면 당장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결국 세금을 내야 하죠.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떠드는 건 대부분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싼 전문가를 고용해서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복잡한 회사 구조를 만들어서 세금을 최소화하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해외에 회사를 만들고 관리하려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써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억 단위 이상 버는 사람들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세금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각국 정부도 세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게 기업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을 쓰고 있고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탈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도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 세무당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돈을 숨기기가 훨씬 힘들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는 겁니다. 탈세는 범죄고 절세는 합법적인 재정 관리예요.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세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면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죠. 도널드 트럼프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어가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절대 탈세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금이 아깝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둘째,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같은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셋째, 세금 제도를 이해하면 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